안녕하십니까. 최영석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4장 묘행무주분 오묘한 행위는 머무름 남아있는 상이 없다 이건데, 이 장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제가 2년 전인가 그때 했던 그 사장하고 완전히 틀려요. 그때 했던 사장은 좀 한자에 많이 치우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핵심적인 걸 좀 놓친 게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 한 사장이 여러분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수행하는데. 그리고 이 수행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수행자가 이렇게 명상을 하든 뭘 하든 하는데 상이 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상이 떠오를 때가 있는데, 거기에 상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이게 니미따인데 뭐 빛과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를 여기 보면 바지라판이라고 있죠. 이게 직근강이에요. 직근강은 인왕을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나라연 근강, 한 사람은 밀적 근강인데, 제가 옛날에 오마음 동영상 많이 그때 계속 올렸을 거예요. 많이 들었는데 하도 욕망으로 그걸 듣는 사람이 많아서 오염이 너무 심하게 돼서 다 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자기 욕망으로 뭘 하려고 그러면 아무리 그게 좋아도 오래 못 가요. 다 그냥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좋은 거를 이렇게 알려주면 그거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데 다 욕망으로 해. 그거를 내 욕망의 도구로 삼아 갖고 뭘 하려고 그래. 이게 여기 보면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석굴암 우리가 보는 위치는 왼쪽이에요. 왼쪽인데 왼쪽에 나라연 금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밀적 금강이 있고, 이 나라연 금강에 상징하는 거는 아예요. 홈 할 때 이게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산스크리트 시작. 그리고 밀적 금강은 숨을 상징하는데 이게 끝이에요. 끝. 그 시작과 끝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두 개 섞이면 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게 시작이 뭐냐? 절복, 꺾는다는 거예요. 도끼로 나무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여기 보면 상이 있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인체는 나무 조직 같이 돼 있어요. 예? 나무 조직 같이 돼 있다고. 그래서 그 나무같이 조직 같이 돼 있는 그 뻗쳐 있던 잘못된 신경 조직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걸 격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잘라버리냐면, 이 나무에 새가 앉으면 뭐가 되냐? 나무에 새가 앉으면 집이 돼. 모일집. 예? 새가 앉으면, 제가 옛날부터 새는 맨날 조상이라고 그러고 자기 예전에 인연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좋지 않은 게 앉아갖고 눈을 흐리는 거예요. 눈을. 당신들의 눈을, 올바른 눈을. 그래서 그거를 때려 죽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이려면 절복시켜야 되죠? 예? 그래서 꺾다예요. 꺾어서, 그러니까 신경조직을 아예 그냥 조져버리는 거예요. 안 좋은 거를. 그래서 막 예전에 처음에 제가 그 오마음 듣던 사람들이 막 손이 붓네 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그게 안 좋은 거를 막 밀어내니까, 심장 쪽에서 밀어내니까, 막 들으면서 막 밀어내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게 다 처음에는 저도 에너지도 넘치고 해서 그게 가능한데, 아주 지겨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욕망으로 이렇게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끊어버려, 다 잘라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다 이렇게 퇴출시켜버리고 해서 좀
단촐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선택해서 이제 가리키다 보니까 많이 축소가 됐어요. 처음에는 뭐 제가 제가 경험한 또 동영상도 많고 했는데 그 다 없애버렸어요. 다 내려버리고 꼭 필요한 거 외에는 다 내려버렸어요. 맨 처음에 시작한 동영상도 볼만한데 그것도 다 내렸어요. 다 필요 없어 다. 금강경 하나면 돼. 제대로 된 금강경. 이게 제대로 된 금강경이 1편부터 3편까지 나갔어요. 이제 4편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마음을 잘 하면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게 생겨서 여러분의 잘못된 리미트나 상을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아까 그 석굴암에 보면 석가모니가 이렇게 있고 요 왼쪽이죠. 석가모니한테 오른쪽, 이쪽은 왼쪽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이 오른손을 뜻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아야. 요게 왼손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쳐져야 바지라 파니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은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에요. 합쳐져서 힘을 쓸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거를 다 때려 잡아야 돼요. 바지라 파니. 여러분들이 모르고 니미따 해서 뭐 소승불교는 니미따를 갖고 막 수행에 뭐 방편으로 삼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 가면 그 방편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어요. 나중에. 그래서 더 이상 영적인 발전도 안 되고 잘못하면 퇴보가 되거나 아니면 사이비 쪽으로 빠지게 해요.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라연 금강은 아고 시작이고 꺾어버리는 거예요. 나무 목자에 새집이 모이는 거, 새가 올라타는 거를 꺾어버리는 거야. 아예 그냥. 그래서 밝은 눈만 볼 수 있도록 잘못된 거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고, 이 사람은 뭐냐? 밀접 금강은 섭수. 여러분 여기 새가 앉으면 어떻게 해요? 야 이렇게 저렇게 막 귀에서 속삭인다고 이렇게. 그걸 이 사람이 조져버리는 거라고. 올바르게 기도를 하면, 올바르게 뭐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이런 바지라 파니가 여러분을 도와주게 돼요. 근데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잘못한 게 먹혀요. 그래서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장에서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거는 이거예요. 명상을 통해 보여주는 이미지, 니미따라고 그러는데, 니미따가 왜 위험한지, 이게 이런 빛 같은 게 왜 위험한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요. 이런 거 나오면 와, 이 사람 모르는 사람들이 대단한 줄 알고, 근데 이제 나는 선택받았어. 나는 이제 깨달음의 길에 들어갔어. 다 아니에요, 다. 다 상관없어. 이거는 그냥 현상일 뿐이야. 그래서 쌈즈냐가 상이죠, 상. 상에 의해서 생각을 하는 게 니미따야. 상에 의해서 보여주는 게 니미따라고. 심자가 더 들어갔죠. 색, 수, 상 할 때 상이에요. 상에서 한 번 더 이렇게 반짝 보여지는 게 이게 니미따예요. 그래서 니미따하고 안 니미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니미따하고 니미따가 없는 것의 관계, 이게 해탈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궁금했던 해탈이 뭔지도 잘 가르쳐 줍니다. 니미따가. 니미따가 완전히 사라지는 게 해탈이에요. 해탈. 그것도 어떻게 되는지 시스템을 다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수행할 때 좀 많이 마음이 좀 편해질 거예요. 그리고 니미따를 이용한 상자부 남방불교 수행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니미따는 공간의 공을 오염시켜요. 공을. 여기 보면 이게 시간이라고 그러면 이게 공간이에요.
예. 귀를 오염시킨다고, 귀를. 그래서 귀를 다스리게 된다고, 귀. 예. 속삭이거든. 예. 그래서 하나만 쎄도 안 돼. 같이 가야 돼, 같이. 그래서 저 뭐냐 한번 읽어보면 아피투 카루 부나 수부띠 보디 수부띠 나 보디사트베나 바스투 프라티 다남 프라티 스티타 다남 다타비암 나 크바시트 프라티 스티테나 다타비암 스티테나 다남 다타비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아피토칼루는 뭐 너무 많이 나와서 아피토칼루 또한 매우 매우 확실해. 또한 매우 확실하다. 다시 푸냐 다시 수부띠어 나 아니야. 보디사트베나 무명에서 각성한 보살은 바스트가 죽어 지비에 거주하다. 바스는 거주하다 살다 머무르다는 뜻이야. 예, 죽어지. 죽어하지 않아 머무르지 않아. 프라티 뭐뭐의 방향에 스티타 프라티 뭐뭐 방향으로 스티타가 여기 보면 스티테나가 있죠. 스티테나가 있고 스티타 아이엔 강력하게 머물다. 강력하게 머물지 않아. 다시 말하면 또한 확실하다. 다시 수부띠어 무명을 각성한 사람은 보살은 어디에 머물지 않아. 강력하게 어느 방향으로 강력하게 머물지 않아. 뭘 하면서? 다남 다타비암 보시를 하는데 다남이 보시예요. 보시에서 자세히 얘기해 줄 거예요. 보시에 다타비암 줄 가치가 있는 보시예요. 줄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보살이 보시하는 게 뭐겠어요? 법보시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한테 법보시를 하면서 보살은 어떤 생각을 고착화해서 머물지 않는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스타트예요. 스타트. 그리고 크바시트 어떤 장소에서도 크바시트 어떤 곳 장소에서도 프라티 어느 방향에 스티테나 강력하게 머물지 않는다. 뭐 할 때? 다남 다타비야 상대방한테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고 어떤 장소에서도 생각을 고착화하여 머물지 않는다. 머물어서는 안 된다.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나여가 있어요. 나여가 있는데 여기 나여 있죠. 나여가 있는데 이 나여를 이렇게 거꾸로 트임이 있잖아요. 나를 거꾸로 돌리면 헛게 보여요. 이게 환자고 똑같아요. 환각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뽕 맞고 이럴 때 환각 보인다고 그러죠. 그게 거꾸로 보는 거예요. 그게 전도몽강이에요. 환상 현실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느끼는 상념 종잡을 수 없이 일어난 생각 이걸 환상이에요. 환상.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 이거를 어떻게 또 얘기하냐면 님이 따라도 얘기해요. 왜냐면 막 이렇게 명상하면서 볼 때 여러 가지 상이 막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환상적인 것도 상당히 많아요. 다 무시하고 그냥 건너뛰고 넘어가야 돼. 건너뛰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조져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려면 이걸 해야죠. 그걸 하려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가리킨 사람한테 아리킨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어떻게 조지나, 어떻게 꺾나, 어떻게 신경 조직을 조져버리나. 그러니까 당신의 몸에 잠복돼 있던 게 이게 튀어 올라오거든. 명상 중에 이렇게. 그걸 조져야 되는 거야. 그리고 앞에 법봇이 나왔죠. 법봇이. 다시 한번 읽어줄게. 다시 한번 읽어주면, 또한 매우 확실하다. 다시 수부띄어 무명에서 각성한 사람은, 보살은 생각을 고착화하여 머물지 않는다. 어떤 상을 만들지 않아. 법보시를 하면서,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면서 상을 만들지 않고, 그게 어느 장소에서도, 그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법보시를 하면서 생각에 고착화되지가 않아. 근데 그게 뭐냐? 법보시가 법보시, 법자는 너무 뭐 한자가 뻔하니까 보시. 이게 나나 다타비함이었어요. 줄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는 거를 주는 거야. 가치가 있는 거. 가치가 있는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 보면 법보시를 보시를 이렇게 사전을 찾아보면,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가에서는 재물을 연보, 연자가 주다예요. 도울 보자야. 줘서 돕는다고 함. 보통은 이걸로 많이 쓰죠. 아줌마들이 절에 가서 막 보시하고 그러죠. 이걸 많이 쓰는데, 이게 주가 아니라 이게 주예요. 원래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 아니죠. 재물보다는 불법을 베푸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법을 베푸는 거예요. 법을.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지혜를 갖게 하기 위해, 지혜를 갖도록 그런 법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보시의 한자도 이 다나 다타비함 이것처럼 뜻이 있어요. 이게 보면 배포인데 별보도 되고 보시보도 돼요. 여기 보면 배포, 별보, 베풀다, 씨를 뿌리다가 있죠. 씨를 뿌리다. 그리고 보시보, 보시, 자비심으로 남에게 재물이나 불법을 베품, 이렇게 됐어요. 이게 포가, 여기 보면 포가 해서에서는 이렇게 쓰이는데, 소전, 그 다음에 근문에서는 이렇게 쓰여요. 이렇게 근문에서 쓰인 거하고, 여기 보면 왼손이에요. 왼손. 요게 왼손이라고. 요게 왼손이라고. 요게.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손에 뭘 쥐고 있다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 쥐고 있죠. 그걸 뚫을권이에요. 뚫을건데, 뚫을권을 보면 뚫을권 한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뚫다 뜻도 있고 묶다도 한 뜻이 있어요. 뚫기도 하고 묶기도 해요. 여러분 보면 중국 무술 보면 곤이 있어요. 곤이 있는데 이소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쌍절곤을 쓰죠. 그리고 삼절곤도 있어요. 이렇게 쇠로 연결해서 삼절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걸로 막 돌리잖아요. 그게 뚫기도 하고 묶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고는 이렇게 생겼어요. 몽둥인데 뾰족하면서 앞은 뾰족하고 뒤는 뭉툭한 거예요. 요런 몽둥이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찌를 수도 있고. 이게 곤이에요. 곤. 그래서 곤을 들 수 있는 사람은 아비부가 곤을 든 거예요. 왜? 잘못하면 옛날 사람들 어떻게 잘못하면 맴매하잖아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손에 답은 법을 뜻하는 거예요. 법의 씨앗을.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경우 많을 거예요. 뭐 학교에서 뭐 잘못을 하든 안 하든 뭐 선생한테 불려가서 막 히프 맞고 그랬잖아요. 몽둥이로 막 맞고. 그럴 때 맞으면 어때요? 맞으면 따끔따끔하죠. 따끔따끔한 불 같은 게 느껴진다고. 이 불 같은 게. 근데 그건 감정으로 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선생들도. 예? 자기 감정에 못 이겨갖고 제대로 뭐 그 사람들도 뭐 제대로 교육을 받았어요. 솔직히. 예? 까라면 까는 식으로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한 거지. 그래서 이건 뭐냐면 손에 잡은 예, 정화의 불이에요. 정화의 불. 정화의 불의 씨앗이에요. 법의 씨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배포가. 그래서 여기 보면 왼자가 있죠. 왼자. 왼자. 예, 왼손으로 어떻게 해요? 씨를 뿌리죠. 그리고 수건건. 씨를 이렇게 씨앗을 이렇게 담고 있다가 왼손으로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예, 딱 맞아요. 그림하고 어떻게 찾다 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배풀씨. 그래서 보자는 했는데 보시보는 했는데 배풀씨 해야죠. 배풀씨. 배풀씨는 보면 잘 보세요. 배풀씨. 배풀씨는 요렇게 해서 나붓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이끼야 연결하다 뭐 이런 거하고 연결돼 있어요. 자체가. 그래서 요게 뜻이 뭐냐? 베푸는 건데 이게 나붓겨요. 이게 씨를 뿌린다고 그랬죠? 앞에 씨를 뿌리잖아 이렇게. 정화의 불의 씨앗을 뿌리잖아 이렇게. 씨를 뿌리는데 그게 나붓겨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잘 퍼져야 될 거 아니야. 잘 바람에 잘 나붓겨야 될 거 아니야. 그 나붓기고 이끼야는 뭐냐면 이끼가 한 곳에 되어 있거나 한 곳에 다 붙는 일. 그러니까 땅에 이렇게 따로따로 같이 뭉쳐서 붙으면 안 되잖아요. 뭉쳐서 이렇게 많은 덩어리가 붙으면 낮게 하나씩 잘 붙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고 삽입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끼야는. 그래서 보시 뜻은 잘 펴서 땅에 삽입이 되도록 씨를 뿌린다. 의역을 하면 법보시를 하면 법보시를 얘기하면 법을 잘 해석해서 성근이 성근이 여러분 가슴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말을 하는 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법보시예요. 법보시.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이해하기 쉽게 쏙쏙 들어오는 거. 그게 법보시예요. 올바른 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 그게 법보시예요. 그래서 법보시를 할 때 마음가짐을 처음에 얘기했다 그랬죠. 법보시를 할 때 마음가짐. 법보시를 할 때 마음가짐이 이거예요. 보살은 법보시를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상이 있어요. 어떤 상이냐? 누구한테 법보시를 하잖아요. 여자든 뭐 남자든 누구한테 법보시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목소리가 너무 목소리가 맑아. 목소리가 너무 이렇게 듣기 좋은 목소리야. 여기에 어떤 생각이나 사고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빠진다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훅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여자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어. 그래서 마음을 혹하게 하는 여인들을 딱 보는 순간 딱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심장이 멎는 정도의 뭐 아름다움 뭐 그런 사람 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뭐 연예인 중에 아주 예쁜 여자들을 그렇게 뭐 표현을 하더라고요. 난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그런 걸 뜻하는 거고 소리 또 냄새 이 양반이 또 엄청나게 좋은 향수를 뿌리고 있었어. 좋은 오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바친 게 너무 맛있던 거야. 보기에도 너무 맛있게 보여. 촉각 손에 잡은 촉각이 너무 느낌이 좋아.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생각 평판 이런 거에 대한 이 사람 머릿속에 상념이 떠오른다. 법을 막 보시를 하면서 상이 떠오르는 거야. 그걸 다 부셔버리라는 거야. 이걸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거예요. 처음에 얘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나 바스투 프라티 스티테나 강력하게 어느 방향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함엄함이라고 제가 옛날부터 얘기 무지 많이 했어요. 함없는 함. 함없는 함을 뭐 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라나 모르겠지만 지금 아리킨 사람들은 제가 지금 딱 골라서 아리킨 사람들은 꾸준히 하고 있어요. 꾸준히 잘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이게 그 한자로 그냥 뜻을 하면 무위위예요. 하지 않음으로써 이거는 좀 틀려요. 이거하고 좀 뉘앙스가 틀려. 무위위는 하지 않음으로써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지 않았는데 그게 생각 외로 좋은 결과를 냈어. 그때 이 사람이 어떤 걸 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근데 그 결과가 뭐 좋든 나쁘든 그 결과가 났어. 그리고 근데 그 결과가 좋게 났어. 그걸 무위위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거하고는 좀 틀려. 이 뉘앙스가 아니라 이게 뭐냐? 어떤 일을 할 때 이거 바라는 마음 없이, 어떤 일을 만약에 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건 꼭 해야 돼 하는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냥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꽂히면 그냥 한다 이제. 그냥 하는 거예요. 여기서 어떤 생각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의 폭이, 어떤 상도 생각의 폭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바라지가 않아. 그 결과물에 대해서 바라는 게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결과물이 어떻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물이나 재물을 바치잖아요. 그러면 이걸 내가 바쳤으니까 나에게 어떤 걸 주실 거야 하는 이런 상들을 부셔버려야 돼요. 왜 부셔야 되는지 이제 뒤에서 알려줘요. 이거 보면 예전에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양무제예요. 양무제. 양나라 무제. 그리고 그때 당시 달마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이제 대화한 거예요. 어떤 거 대화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먼저 물어요. 어떤 것이 성제 제일의입니까? 성스러운 진리입니까? 그래서 이게 달마가 텅 비어 성이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계급, 차등 이런 걸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성스러운 진리라는 상에 꽉 박혀 있어요. 이게 바위처럼 견고해. 근데 이 사람은 유연해. 상이 깨져 있기 때문에 유연해. 그냥 공이야. 그래서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양반이 짐이 즉위한 후로 오늘까지 스님들을 공양했어. 스님들을 공양하고 절을 지었어. 절을 지으면 불상도 올리고 막 하잖아. 절을 짓고 경전도 펴놨고 불상도 조성했어. 그리고 스투파 사리도 모셨어. 근데 이러한 공덕이 얼마나 크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책에는 이렇게 나와요.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 앞에 이걸 써줘야 된단 말이야. 상에 집착하게 되면 이 상에 집착하고 있잖아. 이 사람은 불상을 자기가 조성했어. 경전도 엄청나게 폈어. 그 다음에 탑도 사립탑도 엄청나게 만들었어. 이런 상을, 이걸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상에 꽉 차 있어. 이 사람 머릿속에 이렇게 꽉 차 있다고. 근데 달마가 뭐라고 하냐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상에 집착하게 되면 당신은 상에 너무 집착하고 있어. 근데 그 상에 집착하게 되면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라고. 여기 이게 공간의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머릿속에 다 차 있어. 머릿속이 이걸로. 그래서 견고한 아상으로 가득 차 있다. 머릿속에 자신이 만든 업적에 대한 자만이 가득 차 있다. 자신이 좋은 일만 한다고 하지만 그 결과 자만으로 가득 찬 낄레사 덩어리를 쥐고 사는 것이다. 나는 이걸 했어.
나는 탑도 지었어. 나는 경전도 많이 펼쳐했어. 이거 모든 게 성스러운 일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 그래서 나는 어때? 나는 내가 잘났어. 내가 잘났어. 이게 아상이야. 그리고 중생상이라고. 내가 엄청 잘났어. 그 잘난 걸 좀 유명한 달마한테 듣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아무런 공덕이 없다니까 열이 너무 받은 거야. 이 사람 입장에서. 겁나 열 받은 거지. 그래서 달마가 상에 대한 인식할 만한 상에 대한 인식만 하는 거야. 내가 이걸 했어. 이걸 했어. 이걸 했는데 그래 했어. 그게 끝이야. 이게 딱 머릿속에 이렇게 상으로 바위처럼 단단하게 고착화 되지 않고 그냥 사라지는 거야. 머릿속이 텅 비어 있어. 머릿속이 텅 비니까 어때요? 가슴이 편안하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간단하게 앞에 거를 이제 얘기했고 조금 이제 더 나가면 보면 나 루파 프라티 스티테나 다남 다타비암 나 사브다 간다 라사스 플러스 타비아 다르메스 프라티 스티테나 다남 다타비암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루파 색이죠. 형상의 프라티 어떤 형상의 어떤 방향으로 한 곳의 방향으로 강력하게 고착화하여 머무르지 않는다. 형상에 혹하여 생각을 거기에 고착하여 머물지 않는다. 뭘 하면서? 다남 다타비암 줄 가치가 있는 법봇이라면서 줄 가치가 있는 법봇이라 하면서 형상 그러니까 자기가 법봇을 했어 이 여자한테.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이쁘네. 거기에 꽂혀갖고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야. 이쁘구나.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쁘구나. 그 정도로. 이쁘네. 그리고 나 사부다. 나 사부다. 이게 소리. 이게 색이 나왔죠. 여기서. 루빠가 나왔으니까 이제 소리가 나오죠. 사부다. 소리. 간다. 냄새. 소리 냄새. 라싸. 맛. 라싸스. 이게 맛. 그리고 촉감. 촉감에 플러스 도달하다. 탑이야. 강력하게 도달해. 어떤? 다르메스 이게 뭐냐면 화살과 같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화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냄새, 맛, 촉감에 화살과 같이 자기가 딱 박힌 거야. 딱 고착화되게 박혀서 프라티 그 방향으로 고착화되어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기 보면 눈에 보여지는 이 여자의 눈에 보여지는 이 여자가 너무 이쁘네. 거기에 고착화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색, 성, 소리, 향, 미촉 화살처럼 박혀서 생각을 고착화해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뭘 하면서? 줄 가치가 있는 법봇이라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중요해요. 중요하다 못하 막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하는 말을 잘 들으면 불교의 오묘한 게 뭐고 그 다음에 해탈 니르바나가 뭔지 알게 돼요. 근데 그냥 그래 그러면 그 정도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서 에밤 히 수부띠 보디사트베나 마사트베나 다남 다타비암 야타 나 니미따 여기 니미따 나오죠.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니미따 쌈즈냐 야 얌 아피 프라티 티스테
이렇게 돼서 띠셋 이렇게 돼. 그 이게 여기 있는 내용이 사권을 다 이렇게 사장을 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하고 일반적으로 한자 해석된 거 보면 아니 뭐 그냥 그런 거보다 한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라고. 보면 에바 확실히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확실하게 또한 수부띠어 보디사트베나 몸에서 깨어난 보살은 보살과 마하살 보살이 있어야 마하살이 나오는 거야. 보살과 마하살은 다남 다타비안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면서 야타 다음이에요. 다음과 같이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나 해서는 안 된다. 니미따가 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색성향이지. 수상 행식이죠. 수 받아들이는 거, 상을 일으키잖아요. 쌈지냐가 있죠, 여기. 쌈지냐는 일으키는 거 맞아요. 근데 쌈지냐에서 여기서 한번 더 생각을 하는 거야. 모형이나 이런 거. 안에 있던 게 이게 펼쳐지는 거야. 그게 니미따. 정확히 얘기하면 니미따. 원인, 조짐, 징조, 반사적 이미지. 어떤 물건을 딱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 확 나는 거야. 이게 니미따야. 그리고 보면 색성향 미촉법을 원인으로 올라오는 상, 이미지. 이게 뭐냐면 명상 중에 오염된 공, 알지 못하는 감정, 느낌, 사고에 의해서 올라오는 감정 또는 이미지 또는 빛. 이게 니미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또한 수부띠어 무명에서 완전히 깨어난 보살과 마살은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하면 안 돼요? 상을 했는데 상이 모양처럼 올라와. 얌이 들어 올려지는 거야. 상이 모양처럼 들어 올려졌어. 들어 올려졌어. 또한 프라티 거기에 그 방향으로 띠스타트 이게 뭐냐면 머물다 멈추는 거예요. 아까 스티타인데 여긴 띠스타라고 똑같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뭐냐면 다음과 같이 육군 여러분이 보면 여기 보면 육군 있죠? 육군 색성향 미촉법.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 본 거 이렇게 보시를 했어. 이렇게 법보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이걸 뭐 받쳐. 근데 여기서 색 이쁜데?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목소리까지 괜찮아. 냄새, 오일 향이 너무 죽여. 너무 맛있는 걸 갖고 온 것 같아. 이거 딱 만져보니까 너무 부드러워. 그리고 또한 이 사람의 생각이나 평판, 지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야.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는. 근데 거기에서 그것에서 반사적으로 올라와. 그냥 확 느껴지는 거야. 그게 왜냐면 자기 안에 있는 과거의 인연하고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연결이 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파괴하는 경우가 그런 데서 중화시대 파괴하는 경우가 그런 데도 있다고. 왜? 너무 강렬하거든. 그게 니미따야. 너무 강렬해. 어떤 좋은 생각, 행복한 생각도 여러 가지 다 있어요. 그게 강렬하게 막 꽂히는 거야. 막 화살처럼 빡 꽂혀요. 그걸 니미따라 그러는 거야. 니미따. 쌈지냐보다 강력하지. 그래서 쌈지냐하고 니미따를 비교를 가르쳐 줄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또한 수부띠어 무명에서 완전하게 깨어난 사람과 많은 마하살들은 줄 가치가 있는 법보시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육군의 대상에서 올라오는 상해 또한 그 방향으로
그 방향으로 생각을 고착해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상과 쌈지냐와 니미따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 상과 니미따의 차이점. 요건 서로 상이에요. 이거는 생각에 대한 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에 대한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거야. 이거 보면 상야를 그다음 보면 여러분 친구가 문 앞에서 딱 보고 있어. 야 누구야 하면서 이름을 바로 불러. 이게 상이에요. 즉각적으로 알아. 즉각적으로 보고 인식하는 거야. 이게 쌈지냐야. 그래서 의미가 함께 알다. 쌈지냐 함께 알다 에서 어근에서 유래했으며 주로 인식, 지각, 개념, 생각 주관적인 뜻합니다. 기능, 감각 정보를 처리하여 특정 대상이나 개념을 알아차리고 범주하는 정신작용입니다. 즉각적으로 보고 저것은 내가 아는 누구다 하고 인식하는 거죠. 바로 인식하는 거야. 즉각적으로. 색, 수, 상, 행식 할 때 그 상이라고. 근데 이거는 틀려요. 이거는 이 생각에서 한 차원 더 나간 거야. 이미지로. 보면 주로 이 니미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명상 중에 또는 보이는 것. 명상 중에 보이는 거나 아니면 실제 여러분들이 뭐 어떤 생활하면서 잔상 같은 게 비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어떤 그러니까 색, 성, 향, 미촉법. 그러니까 색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색 모양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색성, 소리에서 그런 경우가 있고, 향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촉, 맛에 의해서 그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하다가 거기에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니미따. 이게 뭐냐면 알지 못하는 무의식 등에 오염된 마음의 때하고 공명을 일으켜. 그거하고. 그래서 감정, 생각, 이미지가 올라와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명상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과거에 자기가 울고 있던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니미따예요. 엄청나게 울고 있던 모습이 떠올라. 이게 니미따예요. 그래서 대상의 특징적 면모보다 외부적인 표시를 나타냅니다. 수행론에서 명상 또는 집중 상태에 들어갈 때마다 나타나는 특별한 심리적, 시각적 지구, 빛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도 나타나요. 이걸 의미하는 이게 니미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트바. 제가 과거에 이거 전장인가 저번 장에서 이거 많이 했죠. 우파디세사 재생의 기질이 남아있어. 어때? 라가 드벼사 모아. 이 몸이 있고 식이 있는데 막고 있다고 그랬죠. 얘가 라가 드벼사 모아가. 그래서 상을 왜곡시키는 마음의 때들이 막고 있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걸 방해. 얘네들이 이 방해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대, 아카사 다투. 공대야, 공대. 이게 아카사 다투. 이게 오염된 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그 대부분 예전에 초기 불교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병 들어 있다고 했어. 모든 사람들이 병 들어 있다고. 어떤 거에? 이런 거에. 이런 거에 병 들어 있다고. 근데 요즘은 더 심하지. 병 들어 있어서 자기 줏대가 없고 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모든 기준이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 있기 때문에 자기가 없어. 자기가 남의 기준에 대해서 그 정도 나도 해야 돼. 자기 능력도 안 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야. 특히 심해요. 특히 여자들이 심하지. 엄청나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기질이에요. 에고하고 조상이 여러분들이 뭐 조상이 여러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다고 하죠. 다 미치고 있어. 조건만 되면 나타나. 그걸 잘 보는 게 누구예요? 무당이다. 그래서 이게 때예요, 때. 이런 얼룩을 누구나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이게 정도의 차이야. 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좀 깨끗해졌겠지. 여기 좀 이렇게 잘 빨아서 어떻게 빠는지를 아니까 나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있어도 이게 있는지 모르잖아. 이게 때가 있어도 때가 있는지를 몰라. 인식을 못하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니미타 산지냐 얌은 뭐냐? 상에서 올라오는 니미타 모향. 이게 뭐냐? 색성향 미초법의 원인으로 올라오는 상이야. 이미지. 또는 명상 중에 오염된 알지 못하는 감정, 생각, 이미지에 의해 올라오는 상 이미지. 이게 니미타라고. 니미타. 이게 뭐냐면 여기 보면 보죠? 눈으로 보잖아. 색, 성, 소리 듣잖아. 향, 냄새 맡잖아. 미, 맛을 느끼잖아. 촉, 느끼잖아. 이게 딱 만지면. 그리고 색, 성, 향, 미, 촉, 법.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딱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 이게 니미타라고. 그래서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 고착화하면 치우쳐진 마음으로 작동하게 된다. 치우쳐진 마음으로 작동하게 돼요. 이걸 다 부셔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상자부 불교에서는 이 집중, 이 사마디라고 그러는데 집중을 선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요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뒤에 계속. 그래서 보면 이 앞에도 한번 설명했는데 길라사에 오염돼 있어. 누구나 오염돼 있어. 근데 그 정도가 심하냐 안 심하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길라사 공은 당신에게 니미타, 부처, 예수, 조사. 당신 안에 부처가 있었어. 이렇게 상이 있어. 예수의 상도 있고, 조사, 여동빈의 상도 있고, 도가에 대한 신선 사상의 상도 있어. 그거를 보여주고, 당신을 죽을 때까지 니미타의 종. 만약에 딱 봤어. 여동빈이 안에 있다 있는데 나랑 여동빈이랑 뭔 관계가 있는 건가? 그러면서 인생을 종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강렬해요. 이 니미타가 강렬해서 그래. 그냥 앵간한 그런 게 아니야. 엄청나게 강렬하거든. 그래서 이 예수상 아저씨 이거 한번 딱 보면 사역 종처럼 사역이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의 노예처럼 사는 거라고. 강렬하거든. 엄청나게 강렬하거든. 여기에 혹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게 뭔지를 알아내면 좋은 거야. 알아내면 올바르게. 근데 그게 엄청나게 힘들지. 저 같은 경우도 한 8년 6개월 만에 제가 8년 6개월 전에 본 거를 이제 알아냈어. 이제 그게 뭔지 이제 알아냈어. 내가 여러분한테 가리키는 건데 그게 뭔지를 이제 알아냈다고. 8년 6개월 만에. 근데 이런 상이 딱 나오면 막 뭐가 된 것 같지. 나는 선택받았어. 아니라니까. 착각하면 안 돼. 거기서부터 자만이 엄청나게 싹트요. 엄청나게 싹튼다고 자만이. 여기서 정신줄 놓는 사람은 길라사 오염된 공에 노예로 살게 돼 있어요. 복을 비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런 걸 경험하지만 정작 자신이 상의 노예로 산다는 것은 알지 못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모른다는 거잖아. 몰라. 그래서 니미타의 왜곡. 이게 뭐냐? 니미타의 왜곡은 우리가 지각하는 니미타는 보이는 대로 존재하는 그런 것이 아닌 욕망에 의해 가공되고 왜곡된 이미지인 것이다. 욕망에 의존한 니미타는 집착에 의거하여 유지됨으로써 지속적인 실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재이다. 없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길레사가 장착된 채로 누구나 이게 있으니까 채로 사물을 보고 듣고 코를 통한 냄새로 혀를 통한 맛으로 촉감으로 생각으로 육군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나 육군을 사용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육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육군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혹된 마음. 미혹된 마음. 라가 드베사의 미혹된 마음. 누구나 미혹된 마음이 있지. 근데 강도의 차이지.
심한 사람이 있고 뭐 적당한 사람이 있고. 근데 미혹된 마음으로 대상을 지각하게 되면 왜곡된 지각이 일어나고 왜곡된 감성작용으로 매혹적인 이미지에 주의를 기울이게 돼요. 강렬한 니미따가 딱 나타난다고 그랬죠. 아주 강렬한 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부처가 갑자기 나타나, 예수가 갑자기 나타나, 이런 거, 이런 게 나타나서 강력하게 나타나서 마음을 탐욕으로 오염시키게 되는 것이다. 이게 명상 초반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명상을 하고 어느 정도 선생 없이 혼자 하는 사람은 상당히 많이 나타나요. 그거를 어떻게 해요? 삶을 살짝 다 파괴시키면서 가야 돼. 파괴시키면서. 그래야지 이게 점점 사라진다. 빨래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니미따를 오염시키는 핵심은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번뇌라고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없어요. 마음의 때. 여러분이 현재 현승도 살았지만 전선생 살았을 때 뭐 돌을 닦거나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강력하게 경험된 게 딱 어떤 여러분들이 지금 나 이제 좀 명상을 하면서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해야 되겠어. 그럴 때 딱 나타나. 그 때들이. 그거 여러분을 현혹하는 거야. 때들이다. 번뇌. 마음의 때는 마음의 때야. 번뇌라고 그러면 헷갈려. 머릿속으로 뭐 이렇게 잠깐 혼돈스럽 그런 게 아니야. 강력하게 박혀 있는 마음의 때야. 마음의 때는 마음의 감성작용을 통해 각종 꾸밈, 왜곡을 통해 만들어내는 오염원들을 해야 돼. 오염원이라고, 오염원. 여러분들을 생각이나 이런 걸 잘못된 생각으로 유도한다고, 걔네들이. 그래서 여기 요 분이 좀 잘 써서 요약한 부분을 가져왔는데, 이 초기 경전에 나타난 니미따 연구에서 이창규란 분이 서울 불교대학원에 있는 데가 있나 봐요. 불교대학원 대학교 박사 수료 논문 요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본 논문은 오늘날 이미지가 널려 있잖아요. 이미지의 중독성을 주목하여 이미지의 오염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초기 경전 팔리 니까야에 나타난 니미따 분석을 통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붓다에 의하면 일체의 존재는 3사 화합 접촉. 이게 뭐냐면 3사 화합이 뭐냐? 3사 화합 접촉이라고 했죠. 화합. 이게 불교 용어로 육군, 색, 성, 향, 미, 촉, 법. 이걸 얘기하는데 이 감각기관이 육경, 대상이에요. 대상. 여기 대상. 소리 나는 대상, 냄새 나는 대상, 그 다음 맛을 느끼는 대상, 그 다음에 촉감을 느끼는 대상, 생각에 또 생각을 하는 대상. 그 대상과 작용을 하면, 감각기관이 그 대상과 작용을 하면 일어나죠. 식이 일어나잖아. 식이. 마음작용, 인식작용 일어나는데 이 세 가지가 만나서 화합을 일어나는 걸 접촉이라고 그래. 촉이라고 그래. 촉. 어떤 사람이 촉이 좋다고 그러잖아. 촉이 좋다고. 그거하고도 좀 의미가 비슷해요. 이러한 의미를 의미하며 이 접촉에 의한 인해 느낌, 수가 발생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오온이 뭐냐면 몸에서 색에서 느낌으로 접수했어. 그리고 상을 일으켜. 저건 내 친구구나. 그 행동을 해. 야, 잘 있었니? 그러면서 행동을 해. 그리고 인식을 해. 너 여기 온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인식을 하는 거야. 이렇게 쫙 색수상행식 오온 덩어리가 이 색이 육군이에요. 육군이 그걸 만나서 접촉을 하는데 그 촉이 색에서 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접촉이. 수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요 사이에서 이루어진다고. 엄청나게 빠르게. 강력하게 일어나요. 여기서. 이게 3사 화합이야. 그래서 3사 화합 접촉을 통해 마음에 나타난 니미따일 따름입니다. 형상일 따름이에요. 형상일 따름. 니미따는 우리 자신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외부의 객관적 대상이 아니라 감각적 경험에 의거하여 지각된 이미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발생의 순간부터
욕망에 노출되어 있다. 발생의 순간부터 욕망에 노출되어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니미타를 제가 무의식에서 올라온 왜곡된 감정이나 이미지라고 그랬죠. 붓다는 일찍이 니미타의 오염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니미타의 실상에 관한 올바른 이해와 오염된 니미타를 제거하기 위한 수행을 강조하였다. 붓다는 이미지 상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람들이 이미지 상에 매혹에 빠져드는 것을 경계하였다. 사랑스러운 이미지에 매혹되어 무분별하게 수용하다 보면 감각적 쾌락에 젖어들게 되었고, 아이돌 좋아하죠?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 계속 좋아하다 보면 쟤 너무 느낌 좋은데 그럼 계속 빠지면 걔에 대한 관련된 그걸 다 이렇게 섭렵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걔에 대한 5만 가지 상을 자기 마음속으로 다 갖고 와요. 이렇게 끄집어와. 그걸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잘하죠. 그래서 감각적인 걸 좋아하는 거야. 감각적 쾌락에 젖게 되고 점점 그것을 탐착하여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 그 덕후라고 그러잖아요. 덕후. 덕후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돼서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